이런 거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면 아씨 나 오늘 진짜 뭐같이 고생했는데 커피 한 잔 빨아? 포션 빨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산다니까요. 똘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바로 변동지출 줄이기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고정지출 줄이기의 교통비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 숨쉬려면 그냥 숨쉬듯이 빠져나가는 비용, 월세라던가 관리비 혹은 뭐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승부수와 사활을 띄워야 될 것은 바로 변동지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지출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노력함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그만큼 내 현금 흐름을 얼마나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지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얼마나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저도 훌륭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가계부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을 보면 나 한 달에 카드값 100만 원 나왔네? 많이 나왔다. 다음 달에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가계부 진짜 이 나이에 열심히 매일매일 기입하는 사람 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비 욕구가 어디서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어디서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많이 나왔네? 다음 달에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다음 달에 안 줄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변동지출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나누셔서 각 항목에 예산을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예산이 부여된 대로 중간중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까지 이런 예산 부여하기, 중간 피드백하기, 결산하기 이 세 가지의 루틴을 여러분들의 몸에 그냥 일체화를 시키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거짓말 안 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 가계부는 그냥 약간 거의 결산 개념. 나 이만큼 썼다. 여기 썼구나. 이런 식으로 그치는 그냥 조금 무지랭이 가계부에 가까웠는데 제가 2년 동안 쓰면 쓸수록 부딪혀서 깨지고 체득한 저만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내 상황에 맞춰서 조직하고 가계부를 전략적으로 써서 내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카테고리한 항목들마다 어떻게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한 꿀팁을 제가 전수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제가 2년 동안 이제 삽질하면서 얻은 이 나름의 꿀팁으로 정착한 8가지의 변동지출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변동지출이 크게 8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식비, 두 번째 생필품, 세 번째 모임비, 네 번째 쇼핑비, 다섯 번째 문화비, 여섯 번째 병원비, 일곱 번째 계절비용, 여덟 번째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했다고 세분화 작업이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한번 식비만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100만 원 예시 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식비도 나 이번 달에 식비 30만 원 나왔다. 다음 달에 60만 원 나왔네? 많이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비 중에서도 내가 유난히 소비 통제가 안 되고 식욕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자제를 못하고 편의점에서 젤리를 그렇게 사 먹어. 그런 식으로 지출되는 식비 항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11시, 12시만 되면 야식이 그렇게 땡겨. 그래가지고 배달비에 식비를 그렇게 많이 썼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비 안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식비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끼를 다 일반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닭가슴살도 주문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주문해서 하루에 한두 끼를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뭐 단호 같은 사이트에서 한 달 예산을 짜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한 달 내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몸매 관리하고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식비라는 것도 식비 안에 따로 카테고라이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식비에 포함되는 모든 카테고리, 내가 그동안 썼던 모든 카테고리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식비에 카페도 들어있어요. 카페는 이제 커피를 사 마신 비용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라는 세부 항목에서 적출 줄이기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평일에 커피를 안 사 마셔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회사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혹은 회사에 있는 카누 같은 거 타먹거나. 근데 제가 카페라떼를 진짜 좋아해요. 그럴 때는 편의점에 그 1리터짜리 우유 팔거든요. 그거 우유 사가지고 그 머신에, 커피 머신에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얼음 따르고 우유 따르면 시중에서 파는 카페라떼랑 맛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평일에 무조건 커피는 지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면 아씨 나 오늘 진짜 뭐같이 고생했는데 커피 한 잔 빨아? 포션 빨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세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봐봐요. 이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썼어. 그 안에 식비가 이만큼이야. 근데 그 식비 중에 카페 지출이 이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식비 부분에서도 진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정말 다행히도 일찍 가면 조식을 줍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가가지고 조식을 먹고요. 그리고 중식은 페이코 포인트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페이코 10만 원 한 달에 회사에서 주는 거 아껴 쓰지만 22일 출근하는 내내 점심에 다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소 3분의 1에서 반절은 제가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생되는 비용을 외식 비용으로 지정을 해서 제가 식비에 카테고라이즈를 하긴 했어요.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은 법카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페이코로 절약해서 그 샐러디 가가지고 샐러드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식비 중에 카페 카테고리가 주말 중 하루는 나에게 카페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카드의 정석이라는 우리 카드를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 4대 커피를 각 55%씩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한 번 할인되는 최대 금액이 3,300원인데 이제 투썸플레이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디카페인 오트라떼 그거 시켜 먹으면은 라지 사이즈가 6,100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300원이 할인되면 앞에 이제 메가커피 같은 그런 저렴이 카페가 된다니까요. 그럼 투썸에서 편한 책상, 편한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독서하고 커피 2,000원대로 마시고 그럼 진짜 기분 째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지출하는 비용은 이렇게 주말밖에 없고요. 그것도 할인되는 카드를 이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생일 때 받은 기프티콘을 활용해서 커피를 먹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식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필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필품 기준이라는 부분을 진짜 박하게 두셔야 돼요. 생필품 기준이 내가 이게 없으면 진짜 인생이 불편해지는가? 내가 이게 당장 없어서 너무 인간다운 삶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나 정장 치마 입어야 되는데 스타킹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쿠팡에 스타킹 주문해야지. 그리고 기초 화장품. 저도 세수하고 로션은 바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낀다고 하지만 보진 피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킨, 로션, 세안제까지는 생필품이야. 근데 기미를 지워주는 나이트크림? 이런 거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최소한의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치품의 영역, 쇼핑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2부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생필품에선 여러분들 아주 기준을 박하게 두셔야 된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첫 번째는 주거용품. 주거용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스타킹이나 혹은 양말 빵꾸 났어. 그래서 양말 몇 개 사둬야 돼. 아니면 세제, 그리고 고무장갑, 청소포, 청소 필터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필품의 영역으로 들어오겠다 하고 이제 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 넌 생필품 이러면서.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이번에 반려묘 카테고리를 추가시켰어요. 혹시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 항목이 지출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이 나간다면 이걸 따로 카테고리를 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반려묘 카테고리 지출이. 그래서 반려묘 식비, 뭐 간식비, 모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정하게 이제 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세분화해가지고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정도가 돼서 아예 생필품에 반려묘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의 특이점이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변동 지출에 대한 어떤 왜 전략적인 소비 통제 그리고 카테고라이즈 가계부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과 그리고 이제 식비와 생필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1부와 2부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식비랑 생필품은 약간 준고정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식비랑 생필품은 사실 매달 약간 평탄하게 이게 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 고르게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준고정 지출의 비용을 띄기 때문에 같이 마인드셋과 함께 이 식비와 생필품을 이제 일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2부에서는 그래, 변동 지출에 진짜 이것이 변동 지출이지 할 수 있는 모임비, 쇼핑비, 문화비, 병원비, 계절 비용, 기타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2부는 훨씬 더 또 유익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유익한 내용으로. 그럼 똘 봐!